갈피를 못 잡는 투자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바이오의 공배준입니다. 최근 아산과 천안에 정말 핫한 개발 소식과 부동산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국립경찰병원의 병상수 축소, 북천안 IC 연결도로 신설 관련, 천안역 중개축 사업, 그리고 아파트 분양 소식까지. 부동산 시장은 어떤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가 생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큰 그림을 보고 변화들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의 기회가 될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 중인 이 사업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실거주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아산시 초사동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경찰병원의 병상수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기획재정부가 550병상 규모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 축소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20일 뉴스에서는 300병상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다행히 24개 진료 과목과 6개 전문센터 건립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의료 서비스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아요. 이 국립경찰병원은 2028년까지 아산경찰 인재개발원 주변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아직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 대학병원 하나 들어서면 주변 상권이 확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병원에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 방문객, 의료진, 직원까지 다양한 사람이 오가면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병원 근처에는 약국, 음식점, 카페, 편의점, 숙박시설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죠. 또한 해당 병원이 들어서면 의료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거주 선호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이나 상업시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국립경찰병원의 병상수가 줄어들면 유입될 인구가 예상보다 적어질 수 있겠죠? 또한 병원의 경우는 병상당 고용 창출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병원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만큼 관련 산업의 성장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번 국립경찰병원의 규모가 축소되면 초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개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라고 봅니다. 앞으로 나올 최종 병원 규모 확정안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겠네요. 다음 소식은 북천안 IC 연결도로 신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인데요. 아쉽게도 주민들이 원했던 마을을 지나가는 2안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1안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도로는 중로급 4차선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시점은 덕지리 55-3번지, 종점은 쌍암리 287-4번지로 예정되어 있어요. 최근에 있던 주민 공람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덕지 1교차로에서 시작해 초원아파트 우측으로 이어지는 노선이 기본 노선이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덕지 1교차로에서 초원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추가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반영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큰 변화 없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 과정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고 토지 이용 계획에도 노선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람 절차 이후에는 실시계획 인가와 환경영향평가 진행이 계획되어 있고 이후 보상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겠죠. 이번 사업의 시행자는 LH고 이 북천안 IC 연결도로는 탕정 2구역 연계교통망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26년쯤 탕정 2구역과 함께 착공이 시작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 지역도 빠르게 변화할 것 같은데요. 도로계획이 발표되면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과 산업단지 개발도 훨씬 활기를 띨 가능성이 커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주변 지역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잠깐만요. 부동산 투자 지금 어디가 가장 핫할까요? 바로 충남 아산 은봉입니다. 이곳이 왜 주목받을까요?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인 108만 평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공주천안 고속도로 은봉 IC 신설 계획이 있고 624 지방도 확포장 공사, 북천안 IC 연결도로까지 예정되어 있는 자리예요. 도로 하나만 뚫려도 주변의 땅값이 몇 배 오르는 거 아시죠? 그런데 도로가 몇 개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매물 충남 아산 은봉면 산동리 393번지입니다. 면적 436평, 평당 가격 200만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탕정 2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시 대형 식당, 병원, 상업시설로 수요가 높아질 자리입니다. 개발 시작되면 매물 찾기 어려워져요. 천안 아산의 핵심 지역, 지금 바로 선점할 타이밍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역 중개축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천안역은 경부선, 장항선, 수도권 전철까지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그런데도 지금의 천안역은 사실 오래된 임시 역사 상태예요.
원래는 1996년에 새 역사 건설이 계획됐었는데 민자 역사 추진이 실패하면서 20년 넘게 지금 상태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대합실이 좁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교통 약자 이용 시설도 부족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천안 도시 이미지에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천안시와 정치권이 증개축 사업의 총 예산을 확보했고 그 금액이 1,100억 원 정도. 천안시에서 약 600원, 국비로 300억, 충남도에서는 200억 정도를 지원한다고 해요. 이에 천안시는 한국철도공단에 공사 발주를 위탁했지만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무려 4차례나 입찰 공고를 냈는데도 시공사 지원이 없어서 계속 유찰됐어요. 무려 4번이나 유찰되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했죠. 시공사 지원이 없었던 이유는 비용 문제와 공사 난이도 때문인데요. 천안역 증개축 공사는 기존 역을 운행하면서 동시에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차 운행이 멈추는 자정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만 공사가 가능해요. 야간에 철도 위에서 작업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와 장비 비용이 높아지는데 표준 노무비 단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시공사들이 지원을 꺼려왔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건설사 컨소시엄 2곳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가철도공단의 천안역 증개축 공사 PQ 입찰 참여 자격 사전 심사 신청이 마감됐고 2개의 컨소시엄이 응찰해 PQ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20일 가격 경쟁 입찰이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계약 우선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후 종합심사 낙찰제를 통해 최종 낙찰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약 37개월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8년 상반기쯤 새로운 천안역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천안역 증개축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앞으로 과정도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에 공급하는 자이브랜드 아파트가 일부 자녀 세대를 분양하는 중이라고 해요. 아산시뿐만 아니라 천안 성성동에도 청약률이 높았던 단지들이 자녀세대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안 아산 지역의 청약시장을 보면 경쟁률은 높았지만 정작 계약률은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건 결국 현재 시장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주택 분양 및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분양 예정인 성성 2편안의 경우 옵션 넣으면 6억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 문의에서도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청약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청약, 주택매매 포기해야 할까요? 라는 문의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물론 무리하게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뜻은 아니에요. 또한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도 무리해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일 때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난 탕정 2구역을 기다릴 거야. 그때까지 임대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양 가격,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내가 수중에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전에 신불당동 아파트가 분양가 3억 원일 때는 1억 원 정도만 있으면 대출받아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최소 2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2030년이 되면 어떨까요? 그때는 최소 2억에서 3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할 가능성 큽니다. 즉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입해서 갈아탈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에는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아예 입주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 잡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갈 만한 곳을 매입해서 2030년쯤 시장 흐름을 보면서 갈아타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단순히 깔고 있는 돈,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자산이자 투자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여러 채를 투자 목적으로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집 하나라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을 때가 기회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좋은 일 생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도태될 뿐이죠. 시간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는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천안과 아산 지역은 지금 크고 작은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경찰병원의 축소, 북천안 IC 연결도로, 천안역 증개축 사업,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까지. 이 모든 것이 지역의 가치와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요소들입니다. 이 변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바유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바유.